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우리 특사단이 오늘 바로 중국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사단이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상들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중국으로 떠났고 오늘 오후 늦게 시진핑 주석과 만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조금 뒤에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참석 중인데도 특사단과 면담 일정을 잡았고 아베 총리는 먼저 특사단으로부터 직접 방북 결과를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면서 중국과 일본 역시 판세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 실현 여부는 관련국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고 일본 정부는 아예 북한 영변 핵시설 초기 사찰 비용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기존 육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칫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러시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 실장이 내일까지 중국에 머문 뒤 바로 러시아로 이동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북 방미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자, 북미 간 대화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인데요. 그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이번 주 초 인선을 마치고 빠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정상 간 한라인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북쪽과 실무 협의를 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준비 안 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도대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미국 뉴욕타임즈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김정은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가서 독재자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한국 대북특사단과 트럼프와의 면담 당시에 백악관 참모들이 북미 정상회담 수락에 대해서 이 위험이 있다면서 만류를 했는데도 강행했던 만큼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북한에 구체적인 조건을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의원은 김정은을 향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복귀하라면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NPT에 복귀해서 핵 사찰을 받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 관료들과 이 정부기관 수장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미국 CIA 국장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 미사일 실험 중단을 했다는 완전한 증거를 제공하기까지는 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열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등 여러 곳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직접 평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주요 변수로 보고 이 백악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외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김정은이 적진으로 오는 것인 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미 간 대화가 전례 없이 급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5월에 정말 성사될 수 있을지,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정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합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서 열리게 될지 판문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평양, 백악관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판문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도 뭐 워싱턴을 간다든가 이런 그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도 아직 스스로의 그 안전을 예. 좀 그 의심스럽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3국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이라는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예. 그 판문점에서 예.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네.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번에도 그 결단을 상당히 우리가 놀라게 할 정도로 그 급진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아니냐,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냐. 예.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이목과 미국의 이목을 사실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평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또 그 여러 가지 계산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래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자기와 같이 대자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예. 좋을 것이다. 이래 판단해 볼 수가 있죠. 현재로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예, 관심은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겠습니다.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Who knows? If it happens, if it doesn't happen, I may leave fast or we may sit down and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frankly, North Korea. And that's what I hope happens.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굉장히 이게 입장을 잘 바꿔서 앞으로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저게 제대로 이뤄질지 또 어떻게 이뤄질지 정말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의 이제 붕이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김정은의 어떤 구두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북미 평화 협정, 더 나아가 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평화 협정까지 나오기에는 네.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그 미 대사관이 이 평양에 둘 가능성, 소위 이제 미북 간의 외교 정상화 예.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룰 수도 있고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 국가 대 정상 국가 간에 예. 여러 가지 실질적인 평화 회담을 핵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느 정도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좀 보낼 수 있다 이래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의 취재를 좀 오늘 오전에 해봤는데요. 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좀 지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의 8곳, 러시아와 스웨덴,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해서 8곳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5곳과 수교를 맺고 대사관이 가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볼까요? 네, 아시아의 9곳,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9곳, 그다음에 남미에 2곳이 있어서
총 24개 나라의 대사관이 지금 평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40개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적은 나라와 지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김정은 정권 자체는 그 소위 그 핵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그 대서관 관계 이런 것을 확장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에 만약에 미국 간의 나름대로 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질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이 바로 그 평양에 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그 전 단계로서 미국의 대표부 정도는 평양에서 설립이 돼 가지고 뭐 소위 성조기가 날릴 수 있을 정도가 예.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가 사실 있죠. 이 대화에 대해서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 간에 이러한 어떤 관계 정상화와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사실상 평양의 대표부를 미국의 대표부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어서 뭐 파우치 자체를 외교 파우치를 어디를 통해 가야 되냐. 우리는 미국은 또 우리 한국을 통해 예. 서울을 통해서 판문점 뭐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네. 뭐 이런 것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대사관에 다시 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두 나라의 사이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교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 협정하고는 또 별개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관계라고는 그냥 그 보통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뜻이지요. 예. 그러나 그거 자체에서도 적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미 사이에는 그 냉전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대사관은 상호 교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상대가 평화의 관계니까 예. 소위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북한은 적이 아니다 하는 네.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네. 평화협정이라든가 그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볼 수가 예. 있죠. 자, 북한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한이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이제 북미 정상화를 재개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북미 대화, 남북 간의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면밀히 주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 모드로 좀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